시청자 여러분, 이지피지입니다. 오늘 파월 연준 의장 미국 상원 청문회 빠르게 한번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원에서 연준이 75bp 인상은 매우 가파른 인상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푸틴이 탱크를 돌리게 하지 않는다 라는 좀 재미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식료품이나 에너지의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대략 3에서 3.5%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상원에서 글렌코어의 11억 달러 벌금을 비롯해서 현재 큰 정유기업들이 카르텔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초점에 두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상원에서 현재 연준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에너지 식료품을 통제할 중심 역할이 가능하지 않은데, 이러한 현 상황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못 잡게 된다면 연준, 그리고 특히 파월 의장님이 책임을 전부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 수요는 높고 공급은 낮은 게 현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수요를 낮춰야 됩니까? 그랬더니 수요를 낮추는 건 아니고요. 수요 성장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를 낮추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수요를 낮추는 게 아니라 수요의 성장을 낮추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원에서 파월 의장님은 당신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미국 내 그리고 전 세계에서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잘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대차 대조표를 1조 5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에서 9조 달러까지 만들었다. 어쩔 거냐 그랬더니 금리를 올리면서 대차 대조표 축소를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도 계속 진행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농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금리 인상 때문에 고통받는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킨다면 농민들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FOMC에서 현재 1.6%까지 이제 75bp로 올렸는데, 이제 금리 75bp 인상으로 연준에서 분석했던 것보다 더욱 중립적인 위치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중립은 2.5%고요. 자, 그리고 질문. 만약에 금리가 빠르게 상승한다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가? 라고 했는데, 네,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적인 수준으로 금리 인상을 높이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분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합니다. MBS. 미래의 시점에서 MBS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가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MBS 매각을 검토할 것입니다. 연준에서는 가능한 최대한 투명하게 이것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MBS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의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았지 않았냐 라고 했더니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꼭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팬데믹 끝나고 중국 봉쇄뿐만은 아니다 라는 거에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 연준이 금리를 상승시키면 모기지 가격이 올라와서 부동산 가격 또한 움직일 텐데 이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주택 부동산의 둔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은 주택 가격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소프트 랜딩 연착륙 관련해서는 연준의 소프트 랜딩 연착륙은 매우 도전적일 것이며 지난 몇 개월의 데이터를 통해서 더욱 도전적이게 되었습니다. 살짝 말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없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도전적일 것이며 단 한 번도 쉽게 해결할 거라고 말한 적 없다. 그리고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공급 완화에 대해서 기대 중이며, 물론 이제 이 기대하는 거를 기다리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뭐 기대 중인 것도 좀 있고, 충분히 여러 상황과 도구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2%대에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이 예전 뭐 이런 안 좋은 상황 때보다도 훨씬 강력했다. 그리고 지금도 강력하고, 또 머니마켓은 빠르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제 유동성을 제공했다 라고 얘기했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도 있는, FOMC에서 100bp 인상을 제외했었는데 장기적 아니면 단기적 아니면 뭐 가능성이 있나 그랬더니, 연준에서는 필요하다면 모든 조치를 할 것입니다 라고 100bp에 대해서도 아예 제외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는 것도 아마 큰 위협이 있지 않는 이상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현재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하고, 하지만 그 누구도 완벽한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살짝 말도 바뀌고 한 발짝 뒤로 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실질적인 준비금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니마켓 펀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조율하고, 또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 체계가 없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과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을 규제해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으며, 스테이블 코인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누가 정확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론을 내줘야 된다고 합니다. 뭐 SEC인지 뭐 연준이지 뭐 재무부인지 뭐 등등 어디든 정해줘야 된다는 게 일단 가장 급선무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들은 대부분 거래소에서 화폐로 쓰이기도 하지만 뭐 실질 거래에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10시 오늘 저녁 10시에 이제 하원, 정말 하원은 강력하죠. 워딩부터 시작해서 단어들이. 10시 저녁 하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